바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가 격리 상태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병상이 그 정도로 부족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예. 병상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환자 분류를 적절하게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는 음압격리실로 입원을 시키고 경증 환자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병실이라도 격리가 가능한 곳에 입원을 시키는데 문제는 경증이거나 또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위험군들이 예. 집에 계시게 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 격리를 하자. 그러니까 예. 우한 철수 교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료진이 모니터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조금 더 이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 이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병상 부족 문제가 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중앙임상위의 그 조사 결과 중에서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폐가 하얗게 나왔는데 증상이 없더라. 이런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못 느끼는데도 폐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보고 예. 또 간단한 그런 그 생체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집에서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 차량에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장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이런 부분들로 그 집 앞에서 촬영을 하고 환자의 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폐렴 여부를 확인을 해서 폐렴이 있는 경우는 입원시키는 방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폐 증상, 폐렴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자가격리 치료를 그렇습니다. 해도요. 예. 알겠습니다.